연준에서 테이퍼링을 시작할 것 같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는데요. CNBC에서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수요일 날, 그러니까 오늘하고 내일 이틀 동안 9월 회의를 마치고 나서 뭔가 발표가 있을 것인데 그 발표 내용이 아무래도 연준이 테이퍼링을 시작할 것이다라는 발표가 될 것 같답니다. 정기예금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증권에 대해서 월 1,200억 달러의 매입을 계속 하고 있었던 것인데 이것을 이제 점차 축소해 나갈 것이다. 테이퍼링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한 달에 지금 100억 달러 정도의 그 금고 예금이죠. 그 예금 그리고 한 50억 달러 규모의 이런 그 증권, 이 채권 이것을 매입하던 것을 좀 줄여나가는, 그러니까 매월 50억 달러씩 줄여나가고 매월 100억 달러씩 그 줄여나가는 이러한 방식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되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시중에 도는 돈들이 점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그런 현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난 6월 연준 회의 때 2023년 연방기금 목표 금리가 한 두 번 정도 인상되는 것이 2023년에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왔었는데 그런데 CNBC에서 보도하는 내용은 뭐냐면 그것이 아무래도 바뀔 것 같다. 6월 달에 예측했을 때에는 2023년쯤 가서 금리가 오를 것으로 이야기를 했으나 하지만 어쩌면 그것이 내년에 2022년에 금리가 인상이 되는 것으로 좀 앞당겨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만 뭐 이건 예상하는 기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봐야 되겠지만은 하지만 지금 점차 이제 시중에 풀어놨던 돈을 조이려고 하는 것은 지금 분명해 보인다. 마크 카바나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은행장이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파월 의장이 아마도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의 연관성을 구별하고 분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니까 테이퍼링이 시작이 되면 금리 인상이 바로 따라올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과 그것은 별개다. 테이퍼링에서 시중에 돈은 줄이지만 금리 인상은 훨씬 더 뒤로 미루려고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은행장이 하는 이야기이고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 중 일부를 감안할 때 그들은 인플레이션을 높일 것이다. 진짜 초점은 닷 플랜, 닷 플랫이라고 이야기하죠. 닷 플랜, 그러니까 점으로 찍혀져 있는 그 표, 이것도 연준에서 매번 발표하는 그런 도표인데 여기에 이 진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2022년에도 인상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은행장은 2024년에 아마 금리가 연달아서 3번 인상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행장의 이야기처럼 2024년에 한꺼번에 분기별로 한 번씩 해가지고 3번 연속으로 금리를 올리는 이런 식으로 갈지, 아니면은 내년에 한 번 올려놓고 내후년에 또 한 번 올리고 이런 식으로 갈지, 아니면 내년 말까지는 그냥 가다가 내후년에 2023년에 2번 정도 금리를 올리는 것이 될지, 이게 전문가들마다 지금 의견이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한 가지 조금 비슷하게 떨어지는 부분은 시중에 있는 돈을 줄이는 테이퍼링과 금리를 올리는 것이 시차가 좀 많이 날 것이다 라고 지금 업계에서는, 금융가에서는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 정도까지는 저희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정말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내일 발표 좀 봐야 좀 더 확실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CNBC에서 지금 이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과연 지금 이 연준의 의장들, 각 지역별로 또 총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연준의 의장들, 이 총재들은 어디에 투자하나? 이걸 이제 지금 조사를 해봤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지방채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지방 정부에서 발행하는 채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더라. 이런 보도가 나왔고요. 보스턴 연준에 있는 에릭 로젠그렌 총재는 부동산 투자 신탁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댈러스 연준에 있는 롭 캐플러 총재 같은 경우에는 회사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채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저희가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채권을 좀 잘 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의장들, 총재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들 종류가 좀 다 다르더라라는 것은 또 재미있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경기가 갈수록 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행장이 예상한 대로라면은 일단 시중에 자금이 줄어들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같이 오면 안 되는데 지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서히 조심스럽게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면서 금리 인상은 뒤로 미루는 방식으로 가게 될 것으로 이렇게 은행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 인플레이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현금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것인지 상당히 좀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좀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으시면 좀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경제 문제가 좀 제대로 바로 잡혀야 사실은 미국으로서의 위치를 국제사회에서의 위치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고 또 경제 문제가 바로 잡혀야 그래야 민생이 좀 안정이 되는 것인데 이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될지 잠깐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중국에서 이 헝다 그룹이 파산하는 것 때문에 혹시 미국에도 상당히 큰 영향이 있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전에 그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문에 미국에서는 굉장히 부동산 투자 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 큰 위험을 한번 느껴본 적이 있었으니까 정말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줬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중국의 헝다그룹도 그와 비슷한 여파를 지금 미국에 주지 않겠느냐. 실제로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푹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중국이 개입을 해서 중국 정부가 개입해서 이 문제를 수습하겠다라고 나서면서 지금 일단 주식시장은 안정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다고는 하는데 이게 저희 그 미국에 있는 주택시장에 큰 영향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지금 미국에 있는 주택시장이 상당히 지금 고공행진을 계속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시중에 풀려져 있는 돈을 조이기 시작하면은 부동산 시장도 덩달아서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 여기에 지금 헝다그룹의 파산 소식이 과연 어떻게 영향을 주게 될 것인지 사실은 제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은 뭐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지금 어려운 다만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상황들을 좀 면밀히 지켜봐야 할 것이다. 뭐 이 정도까지만 저희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기는 합니다.